자, 다음으로 뉴스 인사이드 넘어가 보도록 하죠. MBC 뉴스데스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고 거기서 샤넬백 상자와 영수증을 찾은 걸로 전해졌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매 영수증도 나왔는데 샤넬백의 행방은 모른다고 이런 말을 했는데요. 김 여사 측이 조금 긁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조용했는데 이 검출이 압수한 박스가 가로 20cm, 세로 13cm의 화장품 수납용 상자일 뿐이라면서 이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통상 가정에서 보관하는 재활용 상자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일축을 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좀 너무하다고 본 모양입니다. 네. 결국 주장을 한 거네요. 화장품 박스였다. 이어서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선관위가 80% 넘었다고 강조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MBC도 인정한 부분이었는데요. MBC는 재외국민 투표에서 투표율이 80%를 역대 최대치를 이렇게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외 국민 중 투표한 사람을 대상으로요. 그렇게 투표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뷰도 직접 방송을 했는데요. 그 인터뷰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계엄 소식 듣고 이날만 기다렸다.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투표에서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겠다. 너희 나라 대통령은 잘못했다는 경우가 많냐고 외국 사람들이 물어보길래 차마 답변을 못했다고 이 재외국민 투표자들이 말한 그 내용을 발췌해서 리포트에 넣었습니다. 3명 인터뷰가 연달아 나왔고요. 이에 대해 대선보도 감시단은요.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을 비판한 유권자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았다면서 여론을 왜곡하는 이 편파 보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CBS에서 한참 순항 중인 김현정의 뉴스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둘이 토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파 패널이라는 장성철 소장이 이재명 후보가 2자리 숫자 이상으로 압승할 것 이런 말을 했고요. 또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를 안 할 것이라면서 오늘 TV토론은 김문수 후보가 곤란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정 패널로는 좌파 진영에서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출연을 했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을 했는데요. 우파 진영에서는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의 입장을 대변하기는커녕 이른바 보수 참칭으로 비판을 받는 장성철 소장을 고정 출연시켜서 이 두 패널이 한 목소리로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를 압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의힘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도의 편파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JTBC 소식도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JTBC 뉴스룸에서요.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난주 대구 경북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60%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하면서요. 김문수 후보가 상승세를 타기는 했다고 보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지난 대선 당시, 그러니까 지난 대선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대선이요. 그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전 대통령 득표율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모습입니다라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영남 지역은요. 이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결과가 차이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일반적인 지적이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3년 전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근거를 들어드리자면 윤석열 후보가 실제 대선에서 획득한 득표율은요. 여론조사 때보다 무려 10%포인트나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이 대선보도 감시단은요. 마치 이번 대선에서 JTBC가 대구 경북에서 국힘 출신 대선 후보자 득표율이 지난 대선 때보다 낮을 수 있다는 보도로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대선보도 감시단의 논평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인사이드까지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도 남은 시간 죄송합니다. 남은 시간 힘내시고 여러분들 조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